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내 곁에 단단히 묶어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시선 안에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혹은 누군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비밀과 고유한 세계를 강제로 빼앗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당화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인간의 이기심은 때때로 너무나도 교묘하여 지독한 소유욕과 집착을 헌신과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덧씌우곤 합니다. 오늘 설화 공방에서 다룰 13번째 기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인 아내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렁각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마주하게 될 진실은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동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한 인간의 지독한 외로움이 어떻게 광기 어린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그리고 타인의 껍질, 즉 한 영혼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제로 벗겨내고 통제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파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매우 서늘하고도 잔혹한 심리 기록입니다. 우렁각시가 결국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남겨두고 간 그 거대한 빈 껍질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어둡고 축축한 진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묘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리는 설화 공방입니다. 눈에 보이는 깃발의 색깔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파국을 맞이했던 백일홍의 붉은 슬픔에 이어 오늘도 우리 설화의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짜 진실을 함께 탐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 곁에 두고 싶다고 꿈꿔보았을 매혹적인 환상, 우렁각시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가난한 농부에게 하늘이 감복하여 내려준 기적 같은 행운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초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어떻게 지상의 좁디 좁은 감옥에 가두고 억압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껍질을 잃어버린 영혼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처절한 묘사입니다. 특히 원전 설화의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억압의 굴레와 파국의 결말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와 맞닿아 있어 여러분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설화를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안개 낀 축축한 논바닥에 흙냄새와 빈 한가리 속에서 메아리 치는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어느 외딴 산골의 퇴락한 초가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홀로 살아온 가난하고 늙은 노총각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척박하고 돌투성이인 땅을 온종일 일구고 뼈가 부서져라. 일한 뒤 해가 져서야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 빠진 보리밥 덩이를 짠 소금물에 말아 대충 씹어 삼키는 고단하고 처절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농부의 집은 언제나 빛이 들지 않는 무덤처럼 서늘하고 고요했으며 그 절대적인 고요함은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농부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를 은근히 무시하며 곁을 내어주지 않았고 농부에게 세상은 그저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거대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틈에 불과했던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온기를 미친 듯이 갈구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려는 어둡고 위험한 시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찌는 듯한 뙤약볕이 등줄기를 태우던 어느 여름날 홀로 넓은 밭을 매며 잡초를 뽑던 농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왈칵 서러움이 밀려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탄식과 함께 혼잣말을 허공에 내뱉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며 농사를 지어 대체 누구랑 먹고 사나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해본들 이 서러운 밥을 마주 앉아 함께 먹어줄 이 하나 없는데 대체 내 삶은 무슨 의미란 말이냐. 농부의 목소리는 텅 빈 들판을 맴돌다 허무하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무심한 바람소리만 스쳐 지나가야 할 그 텅 빈 진흙 들판에서 기묘하고도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랑 먹고 살긴 누구랑 먹어 나와 함께 마주 앉아 먹고 살지. 너무나도 또렷하고 천가한 목소리에 농부는 쏘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고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툭 트인 논밭뿐 사람의 그림자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농부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허리를 굽히자 오직 그가 호미질을 하여 파헤쳐 놓은 축축하고 검은 진흙 속에서 사람의 주먹보다 훨씬 거대한 기괴한 크기에 우렁이 한 마리가 영롱한 검푸른 빛을 뿜어내며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이거나 마음이 평온한 자였다면 그 기괴하고 불길한 크기의 우렁이를 보고 요물이라 여겨 당장 진흙탕 속으로 깊숙이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뼛속 깊은 곳까지 외로움과 고독에 사무쳐 이성의 끈이 반쯤 끊어져 있던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그 거대한 우렁이를 주워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우렁이를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서늘한 물 항아리 속에 맑은 물과 함께 조심스레 넣어두고는 오늘 들은 자신의 환청이 부디 진짜이기를 이 지독한 고독을 끝내줄 구원자이기를 밤새 뒤척이며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농부의 허름한 초가집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가 저물어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에 돌아온 농부는 살인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만 가득했던 집안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밥 냄새와 맛깔스러운 찌개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린 듯 부엌으로 뛰어 들어간 그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 흐르는 쌀밥과 평소에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정갈하고 맛있는 반찬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이것이 너무 배가 고파 만들어낸 헛것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그 따스한 온기와 깊은 맛에 농부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밥을 쏟아 넣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적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밭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마법처럼 차려지는 이 완벽한 밥상 앞에서 농부의 마음속에는 처음의 순수한 감사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독한 호기심과 강렬한 갈증,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하늘 아래 어떤 고마운 분이 이런 은혜를 매일 베푸는 것일까? 만약 이 정성스러운 밥을 차려주는 이가 여인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내 평생의 짝으로 삼아 이 지독하고 끔찍한 고독의 늪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농부의 순박했던 외로움은 이제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과 집요한 소유욕으로 무섭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참지 못한 농부는 밭에 나가는 척하며 삽을 들고 대문을 나섰으나 이내 발길을 돌려 몰래 집 뒷담을 넘어 들어와 부엌문 틈으로 안을 숨죽여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의 두 눈은 경악과 벅찬 환희로 크게 떠졌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아둔 물 한 가리 속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물방울을 털어내며 사뿐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자태는 천상의 선녀를 능가할 만큼 고왔고 그녀의 피부는 한여름 밤의 달빛처럼 눈부시게 희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연못의 맑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콧노래를 부르며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정성스레 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숨을 멈춘 채 이 여인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진흙 속에서 주워 물 한 가리 속에 넣어둔 그 기괴한 우렁이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지상의 인간이 아니라 물의 정령이자 수국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초자연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인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온기를 목격한 순간 농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어두운 짐승이 맹렬하게 요동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여인을 내 곁에 묶어둔다면, 저 여인만 곁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비참하고 외로운 사내가 아닐 것이다. 여인이 상을 정성껏 다 차리고 나서 다시 본래의 우렁이 껍질 속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린 찰나 농부는 짐승처럼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 여인의 가녀린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농부를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아직 이승의 먼지를 마시고 지상에 머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껍질로 돌아가 수양을 마쳐야만 하는 몸입니다. 만약 지금 껍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되면 저는 하늘의 큰 노여움을 사 큰 화를 입고 파멸하게 됩니다. 여인은 눈물로 호소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귀에는 여인의 처절한 애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농부는 여인이 필사적으로 돌아가려던 그 거대한 우렁이 껍질을 발로 세게 걷어차 부엌 구석으로 치워버리고는 여인의 두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긴 어딜 돌아간단 말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여기서 평생 삽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소.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강시켜 주겠으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오. 농부의 이 절박한 외침은 겉으로는 달콤한 프러포즈이자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으나 실상은 그녀의 생명줄과도 같은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녀를 지상에 결박하는 폭력적이고도 이기적인 선고였습니다. 여인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으나 건장하고 거친 농부의 완력을 가녀린 정령의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주저앉아 체념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알던 따뜻한 우렁각시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로맨스와 은혜 갚은 동화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끔찍한 감금과 강압적인 통제의 기록으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농부는 여인이 언제라도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영영 떠나버릴까.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우렁이 껍질을 빼앗아 방 깊숙한 벽장 속 이불 아래에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껍질을 잃어버린 우렁각시는 이제 하늘의 기운 수국에 신령스러운 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연약하고 불완전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지상의 진흙탕에 단단히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우렁이 껍질은 단순히 잠을 자는 집이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였습니다. 농부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녀의 방패를 무참히 빼앗고 날개를 꺾어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농부의 집은 절세미인인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농부를 시기하며 질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농부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렁각시의 맑았던 눈동자는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 탁해져 갔고 그녀의 공허한 시선은 늘 농부가 자신의 껍질을 감춰둔 어둡고 침침한 벽장만을 멍하니 향해 있었습니다. 농부는 혹여나 그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광박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남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그녀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했고 심지어 자신이 일하러 들로 나갈 때면 문을 밖에서 무거운 자물쇠로 걸어 잠그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보호라는 이름이 감금으로 둔갑하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끔찍한 지옥이 됩니다. 우렁각시는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꽃이 시들듯 창백하게 시들어갔고 그녀의 몸에서 나던 신비로운 연못의 향기는 점차 인간 세상의 퀴퀴한 흙먼지와 부엌의 그을음에 덮여 완전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농부가 잠든 깊은 밤마다 홀로 일어나 숨겨진 껍질을 찾기 위해 벽장을 더듬으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찌하여 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이토록 부정하는가?
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게 두지 않고 오직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과시하기 위한 예쁜 인형이자 도구로만 사용하는가? 우렁각 씨의 이 소리 없는 절규는 다음 날 아침 예쁜 아내를 보며 만족해하는 농부의 이기적인 웃음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인과율은 억지로 묶어둔 부자연스러운 끈을 언젠가 가장 잔인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끊어내고야 맙니다. 우렁각 씨의 억눌린 슬픔이 극에 달해가던 어느 날 고을을 새로 다스리게 된 극악무도하고 탐욕스러운 사또의 화려한 행차가 마침 농부의 외딴 초가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좁은 방 안에만 갇혀 숨죽여 지내던 우렁각 씨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풍악 소리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잠시 문틈을 열어 창틈으로 바깥 세상을 조심스레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불행하게도 가마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의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의 문틈으로 비친 그녀의 눈부신 미모가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행렬을 멈추게 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처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어찌 저리도 선녀 같은 여인이 숨어 있단 말이냐. 당장 들어가 저 여인을 내 관하로 끌고 오라. 사또의 명령에 건장한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굳게 잠긴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저항하는 우렁각 씨를 짐승처럼 밧줄로 묶어 무자비하게 끌고 가버렸습니다. 해가 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밭에서 돌아온 농부가 살인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피어오르던 밥 짓는 연기와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이나 박살난 문짝과 차갑게 식어버린 부엌, 그리고 아내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태 빈 방 안의 끔찍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농부는 미친 듯이 관아를 향해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한 농부는 닫힌 문을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리며 사또에게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내여, 내가 진흙 속에서 살려주고 내가 정성껏 거두어 평생을 약속한 내 아내란 말이오. 제발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하지만 사또는 가소롭다는 듯 농부를 비웃으며 포졸들에게 명해 그를 형틀에 묶고 무자비하게 곤장으로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든 뒤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아 버렸습니다. 힘없는 한 촌부의 얄팍한 폭력이 거대한 국가의 권력 앞에서 자신이 훔쳐 온 소유물을 허망하게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농부는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몸을 이끌고 관아 문 앞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농부가 이토록 가슴을 치며 흘리는 눈물과 분노는 과연 차가운 관에 갇혀 겁에 질려 있을 우렁각 씨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달래주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자 소유물을 더 거대하고 강력한 포식자에게 눈뜨고 빼앗긴 억울함과 상실감에 대한 절망일까요? 농부가 우렁각 씨의 껍질을 숨기고 그녀를 방 안에 감금하며 행했던 은밀하고도 이기적인 폭력은 결국 더 크고 압도적인 폭력인 사또의 권력 앞에 그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더 거친 파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우렁각 씨는 사또의 온갖 회유와 협박, 수청을 요구하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사또는 그녀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주고 비단옷을 내어주며
온갖 가머니설로 유혹했으나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죽음만을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벽장에 가두었던 농부의 좁은 초가집이나 금은보화로 치장된 삿도의 넓은 관 하나 껍질 없이 갇혀 남의 시선을 받아내야 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유한 껍질을 강제로 빼앗기고 지상에 묶인 그 첫날 밤부터 이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렁각 씨는 삿도의 폭압 속에서 곡기를 완전히 끊고 스스로 시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우렁각 씨는 옥사에서 고요히 서서히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비극적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차가워진 몸에서 한 줄기 푸른빛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눈부시게 푸른 깃털을 가진 한 마리 파랑새로 변하여 관아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자유로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지독한 소유욕과 삿도의 끔찍한 탐욕이라는 두 겹의 인간적 굴레에서 벗어나 드디어 껍질의 무게마저 훌훌 털어버리고 원래 속했던 자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파랑새는 슬프면서도 홀가분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관아 밖에서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고 절망하던 농부 역시 안에서 들려온 우렁각 씨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그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은 농부의 영혼 또한 한 마리 새가 되어 우렁각 씨가 변한 파랑새가 날아간 하늘을 향해 그 뒤를 쫓아 황급히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며 부부의 애틋하고도 절절한 사랑이 이승을 넘어 죽어서도 이어졌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서늘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앞서 허공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파랑새의 날갯짓은 사랑하는 이를 이끄는 손짓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자신을 옭아매려는 뒤쫓아오는 새로부터 영원히 도망치려는 처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껍질을 빼앗고 통제했던 그 지독한 집착이 죽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새의 형태를 빌려 하늘로 이어진 무서운 스토킹의 연장은 아닐까요? 그들의 비행은 결코 로맨스가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도망자와 추격자의 슬픈 궤적일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죽고 난 후 사람의 발길이 끊긴 텅 빈 초가집, 그 집의 어두운 벽장, 깊은 곳에는 농부가 그토록 꽁꽁 숨겨두었던 우렁각 씨의 거대한 껍질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껍질은 주인을 연경 잃어버린 슬픔에 메말라가며 서서히 바스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쓸쓸한 껍질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뼈 아픈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몰래 훔쳐오거나 부수어버린 껍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해 상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취향 가치관,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이라는 소중한 껍질을 너무나도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벗겨내려 합니다.
넌 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널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는 무서운 달콤한 가스라이팅의 말로 상대방이 원래 살아가던 푸른 세계를 지워버리고 오직 나의 세상이라는 내가 만든 작은 항아리 속에 상대를 영원히 가둬두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억지로 껍질이 벗겨지고 강제로 세상이 재단된 영혼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안락한 보호를 받는 듯해도 결국 내면에서부터 숨을 쉬지 못하고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우렁각 씨가 맞이한 그 끔찍한 비극은 괴상한 요괴의 저주나 포악한 사또의 횡포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자신의 이기적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농부의 지독한 이기심과 소유욕에서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우렁각 씨의 껍질을 몰래 감추어 그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안심하고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그들만의 온전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어두운 항아리 속이 아닌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우렁각 씨의 껍질을 빼앗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본성대로 물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며 살도록 존중하고 배려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또에게 무기력하게 빼앗길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녀가 곡기를 끊고 새가 되어 도망칠 일도 농부가 피를 토하며 죽을 일도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곁에 누워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껍질을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얄팍한 불안함과 결핍 때문에 은연중에 그 사람의 껍질을 깎아내리고 부수고 어두운 벽장 속에 숨기려 하고 계십니까? 주인을 잃고 메말라버린 우렁각 씨의 텅 빈 껍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서늘하고도 뼈아픈 경고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맑은 거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화공방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감춰진 기묘하고 잔혹한 설화의 뒷면을 들고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14번째 기록, 어머니의 피를 뒤집어 쓴 호랑이와 하늘로 올라간 쓰역은 동아줄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숨겨진 그저 호랑이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잔혹한 생존과 탐욕의 진짜 공포를 들고 여러분의 밤을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우렁각 씨의 비극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성찰의 질문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과 병적인 소유의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설화 공방을 더 깊은 진실로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서늘한 전설의 끝을 숨죽여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껍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훼손하지 않으며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집착과 속박 없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설화 공방이었습니다.